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또 좋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전부 이 17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17종입니다. 예, 굉장히 원소 명 보면은 어질어질하죠. 예, 굳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비고란에 이 경히토류, 가운데 중히토류, 무거울 중히토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계속 중히토류 중히토류 했죠. 그거는 가운데 중이 아니고 이 무거울 중히토류인데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히토류가 이 무거울 중히토류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왜 필요하냐? 미국이 왜 이걸 원했냐? 영구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원료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테르뮴 그리고 디스프로슘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영구 자석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중히토류, 무거울 중히토류까지 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이 네이처지, 유명하죠? 네이처지에 등재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 내용이 뭐냐면요. 중국 남쪽에 중히토류의 기원, 그러니까 이 중히토류가 대체 어디서 왔냐 하는 논문이긴 한데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세 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HREE 이거는 중히토류입니다. 이 중히토류는 이 남중국에 있는 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이 마모되고 있는 지각으로부터 굉장히 이 중히토류가 많이 채굴이 되고 있다. 비록 이 지각의 마모는 굉장히 이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뭐죠? 노 이코노믹 HRE. 그러니까 채산성 있는 중히토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이 중국 밖에 이 채산성 있는 중히토류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구 자석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이 중히토류가 중국에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경히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이 중히토류가 없으면 결국엔 중국의 자원 무기와 전략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일단 미국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죠. 중국의 국유기업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 자료는 2019년에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수출액인데요. 우리나라가 내수가 아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 뭔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기아의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사의 정밀화학 제품. 이거는 이제 뭐 모비스, 만도 이쪽이겠죠? 디스플레이도 이거는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이쪽. 결국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5개 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릴 섹터들입니다. 제가 원래 영상 찍을 때 거친 말 안 하는데요. 이번에 살짝 하면 진짜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중국 눈밖에 나면 우리나라는 개박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네, 다음 자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종류별 히토류 수입량입니다. 금액까지 나와 있고요. 이거는 2018년까지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구분에 산화 세륨, 그리고 산화 이트륨, 기타 화합물 란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말씀드리긴 좀 힘듭니다. 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죠. 방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보셨잖아요. 이 기타 화합물에는 뭐가 있죠?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자동차에 영구 자석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렸죠. 특히 전기차, 그리고 디스프로슘까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수입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약 7만이죠? 7만의 단위가 1000달러니까 7천만 달러면은 한 7, 800억 원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이걸 보세요. 가격이 이때 확 뛰었죠. 이때 왜 뛰었냐면 중국이 히토리를 수출하던 거에 이제 쿼터를 둔다고 이제 장난을 친 때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때 수출 쿼터 양도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가격이 한 3배는 넘게 뛰었어요. 그럼 앞으로 전기차 늘어나고 데이터 사용량 늘어서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해지면 이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리고 중국이 공급량 조절하면 이 가격을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담하는 히토리 수입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각 기업이 굉장히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놀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네오디뮴의 총량을 100으로 봤을 때 88만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발언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전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국인들이라면 좋아할 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분명 문재인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헤아릴 수는 있어야 돼요. 그죠? 참고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고 이 척박한 땅이 문제예요, 사실. 네. 너무 슬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수익화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17개의 원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이 관련 기업도 뽑아내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다 제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에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3개의 기업을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유니언 머티리얼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지, 세 번째 기업은 세노텍입니다. 첫 번째 유니언 머티리얼부터 간단하게 보시죠. 참고로 셋 다 시가총액이 천억 원 내외의 회사입니다. 굉장히 소형주죠. 일단 유니언 머티리얼부터 간단하게 보죠. 차트는 참고로 봐주시고요. 기업 개요에서 말씀드리면 이 파인 세라믹 등 자기적 기능을 이용한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실 뭐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중요한데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히토리 명단 중에 네오디뮴이란 게 있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네오디뮴은 영구자석을 제조하는데 핵심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중국의 네오디뮴 공급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그 어느 정도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오디뮴이 성능상으로는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네오디뮴의 성능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을 보쉬,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리고 발레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라고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지인데요. 이지도 비슷한 기업이에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과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산화철이 필요한데요. 이 기업은 고급 산화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네오디뮴 공급이 떨어지면 네오디뮴 가격이 증가하면서 페라이트 마그네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페라이트의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 원재료인 산화철의 가격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세노텍은요. 세라믹 비드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 세라믹 비드는 뭐냐면 그 히토리 광산 있죠. 거기서 흙을 떼와요. 그러면 이 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쪼개냐면 이 세라믹 비드 가지고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 중국이 공급을 줄인다. 두 번째로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을 늘린다. 뭐 이러면은 중국이 공급을 줄여서 히토류 가격이 증가를 해도 세라믹 비드의 가격이 증가하고, 중국이 생산량을 늘려도 세라믹 비드의 수요가 증가해서 또 가격이 상승을 하고, 두 가지 경우에서 세노텍이 수혜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업은 시총이 너무 적어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히토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응집력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예고했던 바와 같이 현대 홈쇼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